안녕하세요. 하루본범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발표된 호재 이후에 일주일이 지난 현재 평택의 분위기가 어떤지 좀 설명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켰습니다. 이 호재가 발표된 이후로 제가 다른 문의도 많이 받아봤는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호재는 아니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노란색 부분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여기가 수용이 된다라고 하니까 공공개발로 자기 땅이 현금 청산을 받거나 뭐 어떤 협의자택지나 이주자택지로 보상을 받을 건데 그 보상 협의 과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개발을 하면 환지 방식이나 수용 방식으로 하는데 예전에 그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 논밭이었고 목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월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발표 난 시점에서 봤을 때 이미 이 핑크색으로 된 부분은 작년에 평택시에서 환지 방식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평택시 차원에서 개발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여기 그 소부장 기업들이 들어올 곳으로 그 행위 제한을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미 호재가 풍부한 상황이고, 그래서 주변에 방충리나 뭐 동굴이 이런데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고, 여기에 삼성 관련 업체들이나 그 토지를 사서 원룸을 짓거나 이런 분들이 개발 행위를 많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곳에 토지 가격이 상승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를 이렇게 묶여버렸으면은 그 이미 올라버린 토지 가격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상을 해줄지 보통 이렇게 땅값이 많이 오른 곳은 그 환지 방식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좀 독특하게 굉장히 밀어붙였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미 올라버린 땅값을 어떻게 보상을 해줄지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공공택지로 개발을 하겠다고 하니까 하기는 할 거고 그 계획을 보면은 2026년까지 지구 지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 전까지는 보상 단계가 끝난다는 얘기죠. 3년 동안 여기 다이나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요. 잘 협의를 하셔서 내 토지가 그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날 그렇게 발표가 되고 이렇게 주변에 빨갛게 표시된 부분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국토부에서. 여기가 개발 호재가 발표되니까 주변에 땅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좀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묶어놓은 거죠. 또 어떤 분들이 많이 문의를 해오시냐면 이렇게 대형 호재가 터져 있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를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나,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호재가 많기 때문에 토지를 하셔도 되고 아파트를 하셔도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안쪽에 있는 토지는 지금 허가구역으로 못 껴서 허가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변에 있는 땅들 있잖아요. 색깔이 칠해져 있지 않는 이런 땅들은 삼성전자와 지제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의 범위가 점점 이렇게 퍼져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제역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이미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묶어놨고 오른쪽에 있는 세교동, 동삭동 이쪽은 다 이미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기존의 도심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서정리역하고 이 이충동 뒤쪽으로 예전부터 구도심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낙후됐죠. 그래서 여기도 부분적으로 토지를 사서 그 이쪽의 개발 호재를 다 누릴 수 있는 어떤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을 건축행위를 해서 임대수익이나 그런 거를 볼 수 있게끔 그런 토지들을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도 되게 그 땅값이 비싸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 여기 이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점점 그 개발의 반경이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연녹지나 이런 데 많거든요. 이런 데 토지 가격이
좀 더 상승할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 브레인시티도 새 아파트가 좀 있으면 분양을 할 거고, 최근에 이쪽에 있는 가재지구도 제일풍경채가 분양을 했습니다. 청약률이 높아서 다 완판이 되었습니다. 이제 계약률까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런 큰 호재가 터지니까 이쪽에 브레인시티나 가재지구에 앞으로 그 분양을 할 지역들은 전부 다 분위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가재 이지구도 좀 있으면 개발을 할 건데, 이렇게 하면 여기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좀 더 빈 땅이 다 채워지면서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상을 받으신 분들은 주변에 땅을 아니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보상이 크게 나오면 주변의 토지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주변의 땅을 사야 뭐 취득세나 양도세 이런 걸 또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형 개발 호재가 나오면 주변까지도 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나비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을 보시고 직주 근접하고 생활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는 토지들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많이 물어보세요. 아파트 시장이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도 분명히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쭉 가지고 가실 만한 아파트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쪽에 위치한 모든 아파트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소액으로 A급 아파트는 아니지만 이 호재를 먹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사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호재가 많기 때문에 일반 인구가 소멸하거나 별로 호재가 없는 지역보다는 훨씬 나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여기는 서울이나 그 굉장히 중심 도시에 공급이 부족한 곳들과 다르게 여기는 아직 택지를 지을 수 있는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서울은 공급이 부족한 이유가 더 이상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부족합니다. 서울은 공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을 부시고 다시 거기에 새 아파트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즉 정비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서울에 있는 공급은 해결이 되지만, 이쪽 평택은 그렇지는 않죠. 여기는 이제 주변에 아직 그 농림지역이나 뭐 녹지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시행사에서 그 토지를 매입을 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그 공급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인 거죠, 아직은. 그게 입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런 곳은 안 되겠지만, 이 직주 근접 그 주변으로 해서 아직은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땅을 밀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공급을 하는 것이 아직은 가능한 환경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좀 구도심, 뭐 20년 된 거, 30년 된 거 이런 거를 하기보다는 완전히 입지가 변하지 않을 새 아파트, 쉽게 말해서 이쪽에 지제역 근처에 있는 센트럴 시티나 아니면 고덕신도시 여기 중심에 있는 그런 시청이 들어오고 한박산 공원 근처에 있는 아주 메인 입지, 그런 입지는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몇몇 A급 아파트 이외에는 다른 아파트들은 이제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좀 삼성이나 이런 그 핵심 인프라와 좀 거리가 멀수록 그 올라가는 폭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파트 투자를 하는 이유는 시세 차익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시세 차익을 보려면 단순히 전세가가 높고 세가 잘 나간다, 그런 판단으로는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전월세는 많이 올라가긴 해서 내가 갭은 줄일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시세 차익을 보고 나중에 많은 이익을 남기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내가 살고 싶은 집, 평택 사람들이 정말 내가 거주하고 마지막 한 집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집이 어딜까, 그거를 고민을 해보시고 좀 돈이 들더라도 그런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센트럴시티 같은 그런 데가 되겠죠? 그리고 고덕신도시에서 보시면 앞으로 오픈을 할 여기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 센트럴, 여기가 고덕에서 제일 높은 그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여기가 49층까지 올라갈 예정인데,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여기가 시청이 들어올 거고 여기가 중심 상업지역이고 여기 한박산 공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가 좋습니다. 여기 중학교, 초등학교 들어올 거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호반 서밋 아파트, 유런 아파트나
아니면 이쪽에 이제 에듀타운 쪽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은 입지가 더욱 더 공고해지겠죠. 삼성전자를 바로 옆에 끼고 있고 이렇게 지제역이나 서정리역하고도 가깝고, 그리고 여기 지제역 같은 경우도 뭐 센트럴시티나 이쪽 안쪽에 있는 요런 아파트들이 그 굉장히 탄탄하게 입지적인 측면에서 강점을 보일 아파트들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쪽 좀 벗어나면 이쪽 구도심이나 이쪽 아래쪽에 있는 좀 오래된 아파트들은 물론 전월세는 잘 나갈 겁니다. 근데 여기를 내가 여기서 실거주를 해야 되겠다. 꼭 그 집을 사고 싶다. 그런 마음은 안 들죠. 여기서 전월세를 살다가도 저 집 사고 싶어요. 평택에서 좋은 데서 살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아까 말한 지제역 가까운 쪽이나 이쪽 그 고덕 중심으로 들어올 확률이 더 높으신 거죠. 여기가 중심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 점점 더. 그래서 아파트 투자를 하실 거면 대장 아파트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장 아파트들은 지금 호가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 호재가 터진 다음에. 그래서 투자금이 많이 들 거는 같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왜 신축 아파트 위주로 설명을 드리냐면, 한국 부동산 원 사이트를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평택은 서해안권에 속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성, 오산 이렇게 같이 보이는데 5월 달부터 시작해서 상승을 하다가 5월 중반에 또 하락을 하다가 지금 또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6월 19일 가장 최근에는 평택시가 0.03에서 0.11로 상승폭이 조금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는 호재 덕분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자세히 보시면 어떤 아파트들이 올라갔냐면, 아까 평택이 서해안권이라고 했잖아요. 서해안권 아파트를 보시면 여기에 요게 5년 이하가 이제 지은 지 5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입주한 지. 그리고 여기는 지은 지 5년에서 10년, 10년에서 15년, 여기 20년 이렇게 이제 그 연차별로 나눠놨는데 5년 이하 새 아파트들이 상승폭이 이렇게 큽니다. 5년에서 10년 이런 것들도 상승폭이 크고요. 그리고 10년에서 15년 된 것들은 여기도 상승폭이 크긴 하지만 조금 적죠. 그리고 제일 오래된 거 15년, 20년 된 것들은 그쪽 신축에 비해서 상승이 조금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새 아파트 위주로 지금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곳에서 전월세를 살다가도 매수를 할 거면은 이렇게 새 아파트 쪽으로 매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거래량을 보시면 여기가 2023년도 평택시의 거래량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여기는 아실 사이트예요. 2023년 1월 달부터 빨간색이 전세인데 전세가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그 매매도 내려오고 있고. 그러니까 아직 대세 상승은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호재가 터지고 금리가 이제 바닥을 좀 찍는 것 같은 분위기니까 이제 조금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아직 금리 변동이 자꾸 그 미국에서도 한 번 더 올린다고 하고 그러니까 아직 확실한 대세 상승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아까처럼 새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구축 아파트보다는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 그런 데가 좀 투자 금액이 많이 들더라도 단순히 갭 투자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좀 시세가 나중에라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접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느껴본 현장 분위기를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 안쪽에 토지를 가지신 분들은 일단은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해보셔야 되고 평택시가 뭔가를 잘 스무스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평택시장이 나중에 입장 발표를 따로 하시고 그랬는데 잡음이 많으니까 입장 발표를 또 굳이 따로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투자를 하실 분들은 분명히 이쪽에 호재는 많고 점점 더 사람들은 많이 몰려올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투자처를 물어보시거나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화 주시고요.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또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